아무튼 이재명 단식 글쎄요. 저보고 저희 11시 김광일 쇼가 뭐 이런저런 오늘 방송 준비 여러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횡으로 또는 과거의 그 단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단식하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 단식만 국한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수십 명이 단식을 해왔는데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60년 동안 정치인들이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을만 하니까 이재명이 단식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단식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빵! 대신에 영국에서는 말이죠. 1981년, 먼 과거도 아닙니다. 그때 북아일랜드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12명이 죽었습니다. 외부 요인 하나도 없이 그냥 굶어가지고 곡기를 끊어가지고 차례 죽었던 겁니다. 12명이.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북아일랜드군에서 그 저항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인데요. 뭐냐면 자기네들을 일반 죄인 취급하지 마라. 포로 취급을 해달라. 특별 죄인 취급을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영국 정부에 대항해서 싸운 적군이다. 따라서 자기네들은 붙잡혀 왔는데 포로다, 포로. 범죄인이 아니라 특별 대접을 해달라. 우리는 포로이기 때문에 죄수복을 안 입겠다. 이제 이게 명목이었거든요. 물론 그 북아일랜드의 그 대의 명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그 죄수복 거부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포 투쟁이라고 했어요. 왜 그 잠자기 위해서 모포를 다 놓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죄수복을 벗고 죄수복은 다 벗어서 팽개쳐 놓고 그 모포만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모포 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오물 투쟁을 했습니다. 불결 투쟁.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교도소 간방에다가 용변을 막 봤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냄새가 진동하도록. 냄새가 진동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제일 지독하겠지요. 이제 이 불결 투쟁. 이건 역시 먹히질 않자 세 번째 투쟁으로 선택한 것이 단식 투쟁이었던 겁니다. 10명 넘어 죽어 나가는데도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서 단식을 하는 건 사실은 전 대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밥을 굶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결단을 내리거나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이걸 조롱하거나 희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팩트에 따라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무기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단 물만 섭취하고 일주일을 굶으면 매우 위험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서 14일을 굶으면 10일에서 14일을 굶으면 임계점을 넘긴다는 게 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밥을 굶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단식을 한다면 일주일만 굶으면 앉아있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그 긴
이 틀에서 본다면 그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이 방탄일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방탄일지, 방탄일기.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입으려고 했던 방탄조끼는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나라 제1야당의 마지막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떤 검찰이 그 사람을 체포에다가 가둬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가 두동강 날라고 할 겁니다. 대통령 후보를 체포에다가 감방에 집어넣는다? 그러다가 옥중 당선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입었던 이재명의 방탄일지 첫 번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결선 투표 안 가고 정말 박빙의 차이로 이낙연 후보의 막판 추적을 가까스로 물리치고 아마 경선 과정이 일주일만 길었어도, 아니 이틀만 길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튼 과거의 지난 일들 아무리 만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방탄일지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렸건만 대선을 졌으니 좀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하잖아요. 2022년 6월 1일 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하면 그 누가 나와도 아닌 말로 거기다 지팡이만 꽂아놔도 당선이 될 수 있었다던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민 의견들이 좀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방탄일지. 세 번째 0.5선이라는 보궐선거 배지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가만히 좀 있어라는데 부득부득 우기고 8월 28일 날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배지 다른 지 3달 동안에. 그래가지고 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재명의 방탄일지. 네 번째 방탄일지는 이제 금년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떡 넘어오는 겁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 이게 이재명이 몸에 걸치는 네 번째 방탄일지올시다. 그래서 네 번째로 방탄조끼, 방탄망토를 몸에 걸쳤는데 그걸로도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거든요. 노웅래, 이재명, 그다음에 윤, 이 그 두 사람 돈봉투 살포, 윤관석, 이성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랬고, 또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한테 나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리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도 방탄일지에 따르면 안심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다? 그렇습니다. 장외집회. 토요일만 되면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게 한 다음에 마이크 들고 연단에 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도한 정권이라고 그러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그러고, 소설을 쓴다고 그러고, 안 팔릴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그것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아, 이대로 간다면은 장외 집회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겠구나. 전국에 있는 수산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전국에 있는 어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서울에서 부를 땐 이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이 장외 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전국에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를 바랬는데 웬걸 노량진 수산시장의 손님들도 평소와 다름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곳곳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가서 회도 먹고 우럭탕도 먹고 이런다니. 그리고 사람 모이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장외 집회, 방탄일지,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단식입니다. 물론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9월 2일 날 내일 또 장외 집회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자칫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장외 집회에 또 한번 이렇게 불을 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글쎄요, 우리는 장외 이 단식이 마지막이죠. 우리는 일본 문화하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할복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기 몸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단식이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첫 번째가 대국민 사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사죄하란 말이냐 하고 내용을 봤더니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겁니다. 아, 사돈 낱말하고 있네? 본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 다 계류시켜놓고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대국민 사죄? 민주당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 파괴? 누가 민주주의 파괴를 했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꼼수 탈당, 그다음에 단독 처리, 얼만 이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일당이 되더니 그 다음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단독 처리해온 여의도 독재 정치, 의회 독재, 이거 한 정당이 어디지? 민주주의 훼손 누가 했어? 더불어민주당이네. 대국민 사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라. 그런데 국제해양법 재판소, 독일 함부르크에 이 재판소 본부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21명이죠. 여기에 여러분 한국 파워가 보통이 아닙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한국인 재판관이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거기에 재판소장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이분 저하고 동갑이더군요. 서울국제대학원 교수 백진현 교수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국제해양법 재판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 서울대 교수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장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때 제소 안 했어요?
제소를 하려면 그때가 적기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재판소장도 한국인이겠다. 두 번째, 만약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지?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IAEA가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모니터는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리된 결론인데 만약 국제해양법 재판소까지 가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그 누구도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그 고기 물고기를 다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다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이거를 제소를 안 했던 겁니다. 재작년 2021년 4월 달에 다 검토했대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도 제소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라 이랬어요. 민주당은 좀 알아보고 한 겁니까 이거? 그냥 아무데나 지금 찔러보고 있는 거예요. 막 호박에다 꼬챙이 찔르듯이. 다음 세 번째 주장인즉슨 국정을 쇄신하고 개각을 단행하라. 개각을 단행하라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개각을 단행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장관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은 사이다 답변을 해가지고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던 그런 장관들 다 바꾸라고. 첫 번째 법무장관 바꾸라고. 한동훈 법무장관부터 바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뭐 무슨 뜻입니까? 개각을 단행하라니. 야당 국회의원들의 얼토당토하는 발언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장관들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